히터 당장 끄세요. 도로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냉기가 가득한 버스 안. 동양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버스기사와 승객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지구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 리지 워커 씨의 사연인데요. 과거 그녀는 그의 아들과 함께 기적 같은 일은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리지 워커라고 합니다. 제가 지구촌 이야기로 사연을 보낸 이유는 과거 저와 저의 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날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보지 못한 채 추운 고속버스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그대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부모님과 함께 미국 오하이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들처럼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며 살고 있었죠. 당시 저에겐 대학생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룻밤의 실수로 저희 사이에 아기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저보단 어른스러워 보였던 대학생 남자친구인 그에게 이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믿었던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당황한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차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쉽게 말할 수 없었죠. 임신한 사실을 들킬까 저는 헐렁한 옷을 입으며 배를 숨기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불러오는 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두 분은 제법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만 하던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하셨는지 이제 독립해서 따로 나가 살라고 하시더군요. 물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집을 구할 돈도 없었기에 작은 집을 구할 정도의 돈은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주신 돈과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시카고에 있는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시카고로 간 이유는 오하이오보다 조금 더 큰 도시에서 살며 더 나은 일자리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부모님께서 매달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셨고 저는 덕분에 무사히 출산도 하고 소중한 아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현실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결국 전 계속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부모님은 이런 모습에 더 실망하실 것 같아 도저히 부모님을 찾아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은 저와 제 아들을 보고 싶어 하셨죠. 저도 제 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찾아뵐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일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진 않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젠 정말 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어느 날 엄마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저와 아들이 와서 함께 보냈으면 한다고요. 저도 마침 올해는 정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그리워하셨던 부모님만큼이나 저 역시 부모님 품이 그리웠으니까요. 전 바로 오하이오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고 그날은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일하며 사느라 아들이 5살이 되도록 여행 한번 제대로 간 적 없었는데 처음 할머니 댁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니 아이는 굉장히 들떠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지 하늘도 햇빛이 쨍쨍하고 화창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 안 라디오에서 긴급경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껏 부푼 마음으로 달리는 버스에 몸을 맡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라디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매서운 북극 기류가 현재 미국 시카고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강풍과 함께 폭설을 동반하고 있기에 시카고 전역에는 외출을 자제하라는 내용도 함께 흘러나왔죠. 분명
방송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창밖은 화창했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분명 화창하고 맑았던 하늘이 어느 순간 컴컴해지더니 날씨가 순식간에 돌변해버렸습니다. 조금씩 흩날리던 눈발은 점점 큰 눈으로 바뀌더니 승객을 가득 채운 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강력한 돌풍까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평온하기만 했던 고속도로 위는 점점 눈이 쌓이기 시작했고 잘 달리던 버스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더니 이내 멈춰버렸죠. 결국 버스 기사님은 안전상의 문제로 차를 세워야 할 것 같다며 기상이 나아진 후 정상 운행하겠다고 했죠. 이 때문에 도착 예정 시간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었고 승객들은 술렁거렸죠. 모두 가족들에게 현재 상황을 전하며 안부를 묻는 전화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저에게도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 기상 상태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다며 혹시 아직 출발하기 전이라면 다음에 오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전 이미 출발을 한 상태였고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끼쳐드리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지금 있는 곳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버스도 무리해서 운행하진 않을 거라며 안심시켜드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들리기 전에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버스 안에서 승객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금방 출발할 줄 알았던 버스는 결국 눈에 반쯤 잠긴 채 3시간째 멈춰 있었습니다. 게다가 멈춰있던 시간 동안 히터도 틀지 않았기에 추위에 떨어야 했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자 버스 기사는 아무래도 오늘 안에 버스가 다시 운행하긴 힘들 것 같다면서 너무 추우니 히터라도 다시 틀어주겠다며 바로 틀어주었습니다. 버스 기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히터 당장 끄세요. 소리가 난 쪽을 보니 한 동양인 남성이었는데요. 버스의 절반이 눈으로 잠겨있는 상태에서 히터를 틀면 버스의 매연이나 일산화탄소가 내부로 들어와 산소 부족으로 더 힘들 거라며 히터를 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동양인 남성은 다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대신 다들 가져온 짐가방을 열어서 옷이나 목도리 같은 거 하고 식량이 있다면 서로 나눠 먹으며 구조가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 동양인 남성의 말에 술렁이던 버스는 숙연해졌습니다. 짐을 꺼내려면 버스 바깥에 있는 눈도 치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안 그래도 갑자기 불어닥친 눈폭풍에 당황스러웠던 승객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이때 동양인 남성은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옷을 더 껴입더니 버스 기사에게 앞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동양인 남성과 일행들이 버스 밖으로 나가 눈을 치우자 덕분에 길이 만들어졌고 짐칸에 실려있던 짐들을 버스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버스 안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짐을 옮길 준비를 했죠. 다만 먼저 나간 사람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순서를 바꾸며 짐을 옮겼습니다. 버스 문이 열릴 때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바깥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운 것이 확실해졌죠. 버스 기사를 포함한 남자들은 짐을 날랐고 그 사이 버스 안에 있는 여자들은 짐 속에 있는 옷과 먹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가방 안에는 다행히 겨울이라 그런지 겨울 옷들이 충분하게 있었죠.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필요한 옷과 음식을 나누며 대화도 조금씩 나눴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었어도 아이들과 노인분들은 더 추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처음에 히터를 끄라고 외쳤던 동양인 남성은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손에 무언가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보니 웬 모래주머니처럼 생긴 물건이었는데요. 손에 쥐고 흔들면 점점 따뜻해질 거라며 흔들어 보라더군요. 그의 말대로 열심히 흔들다 보니 점점 따뜻해졌고 품속에 넣어두면 12시간 이상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동양인 남성이 승객들에게 나눠준 물건은 핫팩이라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겨울에 많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핫팩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버스에서 10시간 정도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가 준 핫팩 덕분에 히터를 틀지 않고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인 남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짐을 가져올 생각도 못하고 히터를 틀어서 일산화탄소로 다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버스 승객들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연휴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버스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무렵 저희에게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저희가 고립되어 있던 곳이 약간 경사진 곳이었는데 눈이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던 때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를 가장 먼저 알아챈 한국인 일행분들이 빨리 모두 나가서 버스를 밀어야 한다고 했죠. 그의 말에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나갔고 진짜로 버스가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버스 뒤쪽에 있던 눈을 치우면서 힘을 보태 버스를 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각각 밀다 보니 꿈쩍도 하지 않던 버스가 한국인 남성의 신호에 맞춰 밀다 보니 무거운 버스가 앞으로 밀려나 평지까지 움직였습니다. 정말 이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버스로 돌아온 승객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보며 뭉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거의 하루를 도로 위에서 꼼짝없이 갇혀있던 상태라 구조대원을 보자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죽을 고비를 다 넘긴 후에 왔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조대원은 앞서 다른 차량들을 구조하면서 오느라 늦었던 것이었습니다. 먼저 구조한 차량들 중에서는 미끄러지는 차량을 섣부르게 막았다가 생을 마감하거나 추위를 피하고자 틀었던 히터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모두 한국인 남성과 그의 일행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도 저희에게 최대한 빠르게 온 것일 텐데 야속한 마음이 들었던 저에게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두 구조된 후 무료 버스를 배정받아 오하이오로 이동했습니다. 저와 아들이 걱정되었던 저희 부모님은 미리 마중 나와 계셨고 5년 만에 만난 부모님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어린 아들이 있다는 것도 잠시 잊은 채 저는 부모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죠. 버스에서 큰 일을 겪은 후에 만난 가족이라 더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와 제 아들이 살아있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다 그때 한국인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아들을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신 분들이라 작은 보답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버스 회사에 연락해 그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일행 중 한 분의 연락처를 알아내었고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다 했지만 그분은 예상 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고 언젠가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자신처럼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자기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다고 했죠. 물론 지난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면서요. 저는 그 한국 남성분 말씀대로 주변에 어려운 일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기꺼이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스토리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기지가 빛을 발한 이야기였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야기였습니다.